안녕하십니까. 소유캔 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회론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부동산 평가론과 이제 공시제도 할 건데, 이 부분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저희 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면은, 뭐 저는 문과만 나왔는데 이제 막 처음에 막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고 쭉 끝에 보면 확률 나오죠, 확률. 이쪽 공부 되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수능 시험에 이쪽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확률 들어가긴 했는데 이쪽을 좀 등한시하게 돼요. 왜냐면 공부에 약간 여기만 책이 새카맣고 여기 없는데 약간 이 부동산 평가로 이제 감정 평가거든요. 이 평가가 감정 평가 쪽 공시 쪽인데 이쪽을 좀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왜 끄트머리다 보니까 왜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경제론 나오고 금융론 나오고 막 중요도가 높은데 막 하다가 근데 여기도 못해도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도 놓치면 아까운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공시제도 같은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아시면 그냥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여기 평가론도 계산 문제가 있긴 해요. 계산 문제. 이거는 이 여기 나오는 감정평가 계산 문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못 풀진 않아요. 푸는 방법은 있긴 한데 문제는 얘가 덩어리가 커요. 아무리 문제가 얘가 심플하게 나와도 그 원가법, 적산법 보면 여기 그 문제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분 내에, 3분 내에 끊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배점이 2.5점 똑같잖아요. 차라리 진짜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 시간이 너무 남는다. 그런 분들만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 재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암기거든요. 이거 푸세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찾아간다. 암기 위주로 된 거.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디펜스를 하시고, 다른 쪽 계산 문제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 점수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막, 밖에다. 그거는 무리예요. 그거는 좋은 수험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계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도 솔직히 배울 때는 배웠는데 트라이 하진 않았어요. 예, 저도 그렇게 트라이 하진 않았고 예,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몇 문제 정도 나오냐 조금 나오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파트긴 해요. 여기 그냥 막 제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 하나 나오죠. 그리고 요 있죠. 뭐저 적산법 요거 규칙에서 나와.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챙겨가시면 돼요. 예. 두 문제. 뭐 계산 문제 뭐 두 문제, 세 문제 나왔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스킵을 하셔도 그날의 컨디션 내가 오늘 2번 찍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미루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붙잡고 푸실 바에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것보다 과감하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반드시 챙겨가시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구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되셨어. 집주인, 아파트 주인. 그럼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네, 공시지가가 돼요. 네. 이게 그 집값의 어떤 바로미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래서 계산 문제를 안 할 거라서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단거나 했던데 평가론이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되게 이게 좀 많죠. 좀 많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감정평가라는 게 시장 가치가 있고 여기서 용어가 중요해요. 여기 용어. 일단은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부터. 시험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 얘는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해서 얼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과 감정평가가 상이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적인 건데 경매 가면 이게 감정가 얼마 이렇게 나와요. 나 싸게 낙찰받았다는데 실제 그 공인중개사 이제 시세 보면 이거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잘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건 실무적인 얘기인데 되게 중요해요. 나는 감정가 분명 싸게 샀다고 했는데 시세가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럼 낙찰가보다 훨씬 낮은 거죠. 이거 물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승자의 저주 걸린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감정가는 뭐냐? 가치다. 가치. 이거를 평가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이거 가치는 이거 경제적 가치예요. 이거는 일반 요소, 지역 요소, 개별 요인이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매년 나와요. 감정평가 이쪽 파트에서 예,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역 요인은 부동산의 부동성 앞에서 배웠죠. 인전성.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축빌라 예로 들게요. 예. 옛날 저 성남 살 때 여기 있었는데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어요. 개별 요인은 얘가 1층이냐, 햇볕이 드냐, 얘 화장실이 어떠냐, 얘 컨디션 이게 개별 요인이고요. 그래서 최유 요인 이 물건에 이 빌라에 구축 빌라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역 요인은 여기에 요 앞에 이마트가 있냐,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냐, 여기에 지하철이 있냐 이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성, 인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역 요인은 약간 이 전체적인 시세, 이 빌라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세, 개별 요인은 얘의 진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가격에 제 원칙이 있어요. 감정평가랑 가격이랑 가치인데, 변동의 원칙.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죠. 계속 변한다. 그래서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 중요하고,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컸어. 그러면 시점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그 평가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 평가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래를 예측한다. 왜? 미래니까, 가치니까. 그래서 수익환원법과 영속성. 장래를 예측한다는 개념에서 수익환원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3방식 있죠. 여기에 수익환원법, 계산방.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경쟁 시장은 뭐죠? 완전 경쟁 초과이윤이 없어진다. 이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체 관계는 가격과 연관돼 있다. 아까 얘기했죠. 구축빌라 이렇게 했어요. 맞은편에 신축빌라 때렸어. 가격대 이렇게 있고. 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서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정합성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적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이거랑 비슷해요. 적합은, 이 지역적인 요소랑 비슷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 상황과 얘가 적합, 잘 맞냐? 외부랑 조화가 되냐? 그래서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건. 얘는 개별 분석이에요. 이거랑 같이. 이게 개념들이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감정평가는 이게 중요해요. 맞물려 있어요. 지역 요인 할 때 적합성 원칙이랑 비슷하구나. 균형성 원칙 할 땐 개별 요인과 비슷하구나. 이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거는 해당 물건 내에서의 조화도를 얘기하는 거죠.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해당 지역의 어떤 그 감가를 말하는 값을 이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 평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비용을 산출해서 해당 비용 막 이런 A라는 비용, B라는 C용 해서 얘는 그래서 얼마짜리야? 그렇게 하는 게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적산 가액, 적산 임료. 이걸로 구분하거든요. 뒤에 이게 무슨 말이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안 외우시면 힘들어요. 비준이라는 건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 비교를 했다. 요거 거래사례법, 공시지가법, 임대사례법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룹핑해서 3법을. 네. 요거를. 그리고 원가법에 적산 가액이에요. 적산 임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요걸 말을 바꿔야 얘네들이 1번부터 4번 해서 한 방식의 내용 중 틀린 거 원가법 이렇게 하고 적산 임료 이렇게 내버려요. 적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네.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로 나와요. 이걸 꼭 꽈가지고.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비준가액, 비준 임료. 임료, 임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많죠? 근데 딱 한 번 머릿속에 외워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미래의 수익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죠. 수익 환원법, 수익 가액, 수익 임료. 그렇죠. 그러니까 임료와 가액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보잖아요.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가액이에요, 가액. 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임. 이것도, 요렇게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방식은 뭐냐라고 해서 비용, 시장성, 수익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음 중 가액과 임료를 구분해라라고 해서 크게 이 두 가지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계산 문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계산 방식에 대해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좀 맞춰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 이론 쪽으로 나온다면 요거 당연히 이거 재원칙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다 나올 만한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용어 같은 경우 시장 가치는 통상 시장을 말하는데 이거 용어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시장 가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자발적 거래, 당사자, 충분한 기간, 통상 시장이에요. 특별한 시장 아니고 이거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완료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는데 여기서 중요하신 게 기준 시점을 예를 들어 제가 5월 1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로 기준 시점이 가능하려면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가능하려면 조사 완료가 이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사 완료. 조사 완료가 5월 1일 날 가능하지 않다. 근데도 기준 시점으로 갈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조사 완료가 중요해요. 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감정평가 결정 시점이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력이 여기 나오죠? 여기 똑같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론적으로 감가 수정을 해야 돼요. 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감가 수정해라라고 하면 여러 요인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산법 하신 다음에 저거를 빼주든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계산 문제가. 이쪽 감정평가 쪽 계산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실거래가 요거 비교할 때 도시 지역은 기간 중요해요. 요거 비틀어낼 수 있어요. 예. 요거 살짝 비틀어낼 수 있어요. 이거 1년 내 이렇게 비틀어낼 수 있어요. 예. 요 기간 꼭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고 지역 분석 인근 지역은 뭐예요? 해당 그 물건이 구축빌라 성남 구축빌라 얘기할게요. 얘가 속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남의 무슨 구. 예. 유사 지역은 얘 없는데 길 건너. 네, 1구, 2구라고 하면 2구, 이쪽으로 말하는 거죠. 유사 지역. 비슷하긴 한데 얘가 없는 이쪽. 동일 수구권, 경쟁 관계인데 인근과 유사,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 이거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동일 수구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하철을 지나가. 얘 둘 다 커버리지가 되는 쪽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뭐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문에 이렇게 비틀어서 낼 수 있어요. 인근 지역의 설명으로 맞는 거, 유사 지역으로 맞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가법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에서 아마 나오면 원가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랑 거래 사례 비교법 정도. 여기서도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보면 수익 분석 말고 수익 환원법. 계산 문제 나오면요.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이 세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문제로 나오자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계산 문제를 하기보다 이런 정의가 있다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원가법은 이런 애들한테 적용한다. 건물, 기계, 선박 20톤 이상, 항공기, 소경, 목림,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원가법. 이거 매칭시키는 거.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래 사례는 요런 애들. 동산, 과수원, 자동차, 건물 투지, 토지를 모은 일괄이에요. 일괄 거래예요. 임목, 상장, 주식이다 하면 거래 사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 해갖고 실제 사례 요거 매칭시키는 거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요것들은 실제 계산할 때 이건 규칙을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을 저렇게 물어보는 거는 보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마 이론적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 이게, 그거랑, 그리고 요거. 이거. 되게 짜칠 것 같은데, 용어 매칭시키는 거. 비용, 원가법의 가액, 적산법의 임료, 요거. 이게 은근히 좀 나와요. 이렇게까지 비틀어내도 되나 싶은데, 이렇게 이거를 섞어가지고, 임료랑 가액 구분하는 게 좀 나와요. 그래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한다. 근데 예외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현황 기준인데 이거 공법상 현황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조건부 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나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가능은 해요. 예. 그리고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일괄 평가 가능해요. 예, 분리되지 않아요. 땅이랑 뭔가 그 건물이랑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일괄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구분 평가도 가능해요. 떨어뜨려서 분리가 가능하면, 그리고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요 일부 부분만 평가가 아니에요. 부분 평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예, 다 가능해요. 안 된다, 구분 평가 안 된다, 부분 평가 안 된다, 일괄 평가 안 된다. 그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평가 절차.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계하고 대상 물건 확인하고 그 자료 모으고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요소들을 본다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 가액을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는 거죠. 이것 중에 어느 방법을 할지, 거래로 할래, 수익으로 할래, 뭐 할래. 예. 그리고 원가법으로 할래. 솔직히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개인데 실무에서 쓰는 거 한두 가지가 있어요. 예. 거의 그렇긴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기준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격 조사 완료일. 이게 기준입니다. 예. 가격 조사가 가능한 일자의 기준 실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거나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실지 조사는 해당 물건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 그쪽 가갖고 그 빌라 보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런 요소들 그런 가치 형성 요인 다 봐야 되는데 객관적 신뢰 자료가 확보 가능하면 뭐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실지 조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지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보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론을 나왔어요. 여기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3방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칭하는 거 나올 수가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요거 구분하는 거, 그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껴넣을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예외 안 된다, 구분평가 안 된다, 실질 조사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거든요. 그런 걸 이제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감정평가 규칙, 재원칙 쪽에서 3방칙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3개 정도를 챙겨가시면 이 파트는 굉장히 디펜스를 잘 하신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공시제도. 토지랑 주택을 한다. 이거는 누가 좋아하냐면 이거. 표본지 아니고 표준지입니다. 이거 말 가지고 말장난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해요?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얘가 정하고 공시하는 거예요. 얘가 공시를 하고 이의가 있다.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하다. 이거 중요해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얘를 어디다 써먹냐. 수용, 환지, 매매, 경매, 재평가할 때 쓴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예.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저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해요? 시군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얘는 세금 목적이에요. 세수 목적. 예. 저 촘촘하죠? 얘가 그러니까 국장이 이거 땅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크게 짜요. 표준지라고 해서 이렇게 수용한지 이렇게 쓰고 요 안에 개별은 시군구청장 해당 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시사항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주변 토지 내용
형상, 지목, 도로, 기본, 가격, 면적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헷갈려요. 뭔가 공시하면 이것도 공시하겠거니 하는 걸 하나 넣어요. 이거 있지 않은 애를. 이거 안 외워갖고 들어가면 되게 헷갈려요. 외워주셔야 가야 돼요. 지번, 가격, 면적. 이거는 직관적이죠.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 지번, 가격, 면적은 나오겠죠. 근데 그 형상, 지목, 앞에 도로, 주변 토지까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땅은 그럼 이렇게 끝났죠. 그 땅이 이렇게 끝났어요. 공시가 됐어요. 자, 주택을 공시를 해요. 주택에서 나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예, 공동주택은 소위 여러분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공시 언제 하죠? 4월 30일 날 해서. 그래서 누가 이거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거예요. 이 실무는 이 감정평가를 누가 해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얘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예. 요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월 30일 되면 막 아파트 분여회랑 막 그 입주자 대표에서 시끌시끌하죠. 아, 우리 아파트 값 떨어졌네, 만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야, 이거 이의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파트 값 왜 이래, 이러거든요. 예. 이게 민감한 요소예요, 민감한 요소. 요거 민감한 요소. 아파트 값. 그렇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기 묘병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 표준지를 냈죠, 땅은. 얘는 표준주택을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표본이 아니고 표준입니다. 이거 말장난에 속았으면 안 돼요. 표준주택 국장이 하고 이 비준표를 만들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만들라고 시켜요? 얘한테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얘네가 땅, 이거 공동주택하고 이거 돼요.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밑에다 내려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큰 토지, 표준지하고 나서 개별 토지 하듯이 공동주택 이렇게 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하고 표준주택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표준주택이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군구청장한테 기준표를 줘요. 그럼 표준주택이 있고 옆에 개별주택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아서 얘네들도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이에요. 자, 시군구청장, 세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개가 들어가면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청장이 나오고 얘의 목적은 뭐냐? 세금 목적이에요. 왜? 촘촘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다 때려 먹겠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세금을 다 징수하겠다 이거죠. 예, 징수하겠다. 그래서 다 매핑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국장이 크게 그려놓고 여기 빈 군데들 있잖아요. 개별.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뾰루라니 가가지고 다 집원 매기고 다 해놓는 거예요. 가격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가 양도세든 보유세든 뭐든 다 매길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기준이 되니까. 공시지가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는 거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번, 가격, 면적, 형상 이렇게도 한다. 이것도 누가 하냐? 한국부동산원이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계산 문제 뭐 원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 아마 수익환원법 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거의 로테이션으로 해마다 번갈아서 나오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반바닥이에요. 그 문제는 보시면은 막 경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시험 보시고 막 이렇게 막 넘기신단 말이에요. 프린트 잘 됐는지. 뒤에 이거 감정평가 문제 보면 막 기겁을 해요. 막 문제 주고 막 요소 막 문제가 막 이래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이거 문제 그냥 안 풀면 되잖아요. 안 풀고 앞에서 합격 점수 받으시면 돼요. 그 앞에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거 푸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풀지 말라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시겠어요. 제가 여기에선 다루진 않을 건데, 못 풀진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누구든 풀죠. 막 감정평가, 실제 감정평가 문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계산기 쓸 정도로 어렵게 내진 않아요.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뒤에 이제 포진돼 있거든요. 얘가 뒤에 포진되는데, 앞에서 차근차근 합격 점수 안 드시고,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 예, 그러시면 그때 하세요. 예. 좀 이론적인 건 끝났는데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부동산학개론뿐만이 아니고 시험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4세 문제 2.5점, 100점이잖아요. 그쵸? 이 중에 우리가 과락 40점에 합격 점수 60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넘을 거냐. 그죠? 자, 하나가 2.5점이니까 4개면은 10점이잖아요. 그쵸? 자, 40점이니까 16개예요. 16개. 16개. 16개 미만으로 틀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16개 미만으로. 생각을 우리 고치자고요. 아, 야, 15개나 틀려도 되네. 합격하는 시험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 이렇게. 이렇게. 5개 중에 15개 틀렸어도 합격이에요. 패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개만 챙겨가시면 돼요. 25개. 25개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5개. 25개.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근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2.5점 똑같잖아요. 막 감정평가 이런 막 반바닥 문제 내가 시간도 잡아들 것 같고 힘들어. 그러면 8번 문제 있어요. 그 단순 암기 같은 거. 그거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해서 몇 개 챙기셔야 돼요. 자, 25개 푸시면 된다고 그랬죠. 25개. 죄송해요. 목이 타네요. 예. 25개를 해당 시간 동안 맞춰줘야 되는데, 아마 10문제 정도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냥 딱 보면 풀 수 있는 거. 예. 빨리 그거부터 보세요. 문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보고 답 나오는 거 그냥, 좀 생각 좀 해야 돼. 그냥 빨리 넘기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것들 있죠. 그렇게 한 10문제 정도 맞추시고, 자, 40번까지 갔어요. 뒤에 감정평가 이렇게 있고 막 있어요. 보지 마세요, 이거. 아직. 계산 문제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아직 보지 마세요. 처음 1회 갈 때, 10초 내에 푸시는 건 빨리 푸세요. 자, 그렇게 해서 10개 챙겼죠. 다시 가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들. 다시 좀 가세요. 여기 보세요. 20개, 15개, 이렇게 좀 넘어가세요. 자, 2회도 캤죠. 1회도 커서 이렇게 챙기고. 자, 3회도. 이때부터 20개부터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시간이 좀 더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쉬운 계산 문제 트라이 하세요. 쉬운 계산 문제. 쉬운 계산 문제. 네. 나머지 4. 이때 되면 시간이 아마 조금 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도 좀 더 챙기실 거. 아, 내가 연습이 좀 됐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답편들은 아마 요 1, 2, 3번 하시면서 다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더 안정적으로 플러스 알파 점수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회차는 뭐예요? 찍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컨디션 3번이다. 3번으로 딱 찍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반드시 점수 더 맞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네, 더 맞고 나오는 거예요. 자, 손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손대면 안 되는 문제. 손대면 안 되는 문제. 10개가 있어요. 분명 40개 중에 30개인데 10개 정도는 손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 있어요. 10개. 아니, 그쵸. 그럼 손대면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냐. 아까 같은 감정평가. 딱 봐도 문제 양이 긴 거. 읽는 데만도 거의 2분 넘는 거. 이건 당연히 넘기셔야죠. 그리고 계산 문제. 일단은 계산 문제는 1차적으로는 넘기세요. 네. 이런 문제 보시고. 시간이 남았을 때 계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시간 남았을 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시간 남았을 때. 시간이 남아도 감정평가 계산 문제는요, 그건 진짜, 정말 한 10분 이상 남았을 때 다 풀고 나 다 풀었다. 나 다 풀었어. 근데 나 이제 진짜 감정평가 말고 풀 문제가 없어. 그럼 그때 푸시는 거예요. 감정평가 계산 문제는. 네. 그 전에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그때 계산 문제들 있어요. 좀 더 심플한 거. 그거 먼저 푸세요. 네.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합격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학,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을
80점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40점 나와도 이거 40점 온도면 어차피 꽈락이잖아요. 60점 올라가요. 예, 민법이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민법 쉽지 않아요. 저 아까 점수 인증했잖아요. 부동산 학교로 80점 나오는데 민법 65점 나왔어요. 제가 민법을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저 민법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65점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얘가 빡빡하게 나와줘가지고 어차피 40점 온다면 꽈락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 트렌드가 그렇대요. 1차를 어렵게 내지 않는데요. 예. 1차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1차는 되게 쉽대요. 근데 2차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예,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요. 그 공법, 등기법, 세법, 그 중개사법 있죠? 요쪽이 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이쪽이 공인중개사 할 때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소양,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건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계약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 저는 이 추세가, 이 트렌드가 맞다고 봐요. 이 트렌드가 맞아요. 1차부터 떨굴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클 수 있는 정도로 라이트하게 내고 실제적으로 중개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건 이쪽이거든요. 실무적이고 계약을 할 때 중개사법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이거를 어렵게 내는 건 맞는 방향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이 되게 어려워요. 이쪽이. 그래서 동차를 노리신다. 동차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진짜 라이트하게 하시고 이쪽에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2차 요거는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가셔야 되고 예, 세법도 예, 그렇게 해서 2차를 정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차를 누구하게 이렇게 뭐 썰을 풀 정도로 점수 잘 나온 건 중개사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세법은 제가 한번 할 것 같긴 해요. 세법은 저도 이제 계속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계속 세법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탁탁탁 이제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 내가 저 아파트에 하는데 내가 지금 집이 몇 채니까 몇 채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보유하게 되면 내가 지금 세율이 어떻고 내가 지금 저 지역이 조정 지역인지 투기과열 지역인지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론은 끝났는데 제가 좀 되게 잡설이 그렸네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영상으로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있고 예, 되도록이면 학원 강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뭐 에듀윌이든 방문각이든 해커스든 거기 1타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 강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세법, 등기법도 물이 많죠. 등기상으로는 깨끗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돈 못 받고 나왔다. 그 진짜 판을 까고 들어간 거예요. 걔네들은 진짜 사기치려고 작성하고 들어간 애들이라서. 예. 그렇고 세법으로 이제 좀 다시 정리한 내용들 뭐 수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